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소영어 전문가입니다. 우리 오늘 공모주 초보를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앞으로 공모주 말고도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이 영상만 보면 주식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영상들을 준비할 거니까요. 우리 너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재밌게 한번 주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공모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모주가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PD님은 공모주 청약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부모님 따라서 한 번은 해봤어요. 네. 근데 어땠어요? 그냥 돈 넣어달라는 대로 넣어주고, 네. 그냥 청약 받고, 그 다음에 네. 그냥 판매만, 그냥 올라서 판매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럼 수익을 꽤 보셨겠네요. 네, 수익은 봤어요. 근데 얼마나 수익 보셨어요? 한 50%는 봤어요. 보통 사실 주식에서는 50%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공모주가 그래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식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좀 낮아 보이고 훨씬 더 이제 수익이 크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가 이슈가 되는데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 공모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모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모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데 이제 다수를 모집을 하는 것이 이제 공모주고 지정된 몇 소수를 모집하는 게 사모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개라고 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 비상장 주식을 상장을 시키는 걸 공모주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기업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모주에 되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 왜 주목을 대체 받게 됐는지 그냥 저는 따라서 했거든요. 네.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공모주를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모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미국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돈을 많이 풀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기회에 '내 기업도 상장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움으로써 굉장히 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인제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공모주가 이슈가 됐고 거기에 수익을 많이 보는 투자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주식 주식 회사로 상장을 했을 때 회사의 장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선 장점을 얘기해 보면 돈을 일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만 상장을 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 주당 가격을 더 높게 받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를 했죠. 아,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상장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60조짜리 회사가 100조로 오히려 뻥튀기가 되는 이럼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네. 공모주 투자의 위험성이 뭐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G라는 회사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돈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근데 돈이 생각보다 몰리지 않게 되면 기업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모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나듯이 똑같이 손실이 날 수 있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회사들이 이제 공모주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네, 절차요. 이제 상장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기업이 먼저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상장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는 심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맞춰지면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되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공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개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장 절차가 들어가서 수요 예측을 하죠. 지금 기관들에게 이 기업이 상장을 할 건데 너네 투자할 매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그때 수요 예측이 대박이 나는 공모주들이 보통 따상 뭐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약을 넣게 되고 그 이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절차를 알 필요는 없어요. 공모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알아야 이제 뭐 그게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절차는 어차피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마지막 상장 직전에 청약을 할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그다음에 이 기업의 투자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관 수요 예측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수요 예측은 주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기업의 CEO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장 절차를 도와주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증권사를 선정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관사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기관 수요 예측이 좋은 것은 이제 따상을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 따상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네. 아마 PD님은 모르실 텐데 네. 따상이 사실 사전적 의미는 아니죠. 사전적 의미는 아니고 이번에 공모주 이슈가 되면서 이슈가 된 용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따상은 공모가가 보통 형성이 될 때 공모가 원래 기준점이 가격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 기준가액보다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200%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높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첫날 상장한 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따상이 되면서 거의 한 2배 더블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PD님 아까 50만 원 수익 나셨다 그랬잖아요. 50%요. 50% 수익 나셨던 거예요? 네. 얼마 넣고 얼마 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한 주 돼가지고 네. 14만 원 했을 때 한 20만 원 넘어. 그러면 50%가 넘었잖아요. 100%가 넘었잖아요. 계산법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14만 원으로 20만 원 번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그게 따상이죠. 왜냐면 내 14만 원 투자해가지고 14만 원 두면 100%고 네. 그게 넘어섰잖아요. 거의 따상으로 수익이 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팔았으니까 그럼 6만 원. 14만 원 갖고 20만 원 번 거예요? 6만 원 번 거 6만 원? 아, 그럼 그건 따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벌어서 그냥 거의 50%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네. 핫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공모주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주도 못 받으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청약을 넣으려고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근데 한 주, 두 주 다 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 이게 이 증권사에 얼마나 주식이 배정이 돼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등으로 배분을 받느냐 아니면은 비례로 배분을 받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비례 배분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증거금을 돈을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의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배정을 해줬는데 과거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우리 주인분들, 시청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코로나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투자금은 작아요. 근데 나도 공모주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증거금이 작으니까 배정받는 주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작년에 처음 이제 균등 배분이라는 것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카카오뱅크 때가 카카오페이 아닌 뱅크인데 한번 자막을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카카오뱅크 때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한 주라도 받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처음 공모주에 참여를 하신다라면 최소 한 주씩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관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관사에 배정된 주식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배정이 조금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한 주도 못 받는 일이 발생을 조금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포함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균등 청약하고 비례 청약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균등 청약은 내가 최소 불이익 금액만 넣어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 주는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받으면 두 주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 청약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죠. 그 비율에 따라서 투자금을 더 받게 되는 구조인데 주식을 더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우리 어머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 한 주에서 두 주를 균등 청약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뉴스가 됐던 적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729억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이번에 따상 가서 17억을 벌었다라는 기사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5명인가 6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큰 손들은 비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례를 따로 선택을 하거나 균등을 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내 금액이 작으면 균등으로 자동으로 되고 그 금액이 크게 되면 비례로 또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린이 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